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구 MBC 뉴스데스크는 오늘부터 시작한 청도 반시 축제와 세계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이 열리는 이곳 청도에서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도 반시하면 씨가 없으면서도 맛이 좋은 감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청도군이 이 반시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반시를 감말랭이 외에도 감물 염색, 감 와인과 같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감의 고장 청도를 알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도 어디를 가든 볼 수 있는 감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감들이 붉게 익어갑니다. 감 농장마다 식감을 높이기 위해 수확한 감을 말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연시보다 5배 더 비싼 감말랭이와 반건시를 생산하는 이 농장의 한 해 수입은 20억 원. 청도 반시나라 특구가 지정된 지난 2007년부터 이 같은 감 농가가 2배 이상 늘면서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청도군에서는 감 수익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감 제일 1위로 하고 또 제일 또 어느 분이 군수님 하시더라도 뭐 감에 대해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고 쓰고 있고. 감을 활용한 천연 염색 제품들은 청도군의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침구류를 비롯해 의류, 소품 등 천연 감물 염색을 통한 제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천연 염색 연구회까지 구성돼 새로운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고 이제는 억대 수익을 보는 회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어 나오시는 분들은 벽지 도배까지도 우리 천연염색 원단으로 다 하는 경우까지 와 있으니까 앞으로 아마 무궁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믿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청도 반시는 이미 잘 알려진 감와인을 비롯해 식초, 시럽 등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상품으로도 변신하고 있습니다. 감 가격률 향상을 위해 감말랭이, 반건시, 아이소홍시를 만들 수 있는 가공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감 가공품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그저 나무에서 떨어지기만 기다렸던 이 작은 감들이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탈바꿈하면서 4만 5천 청도 군민들의 최대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청도는 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코미디 산업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개그계의 대부 전유성 씨도 청도에 자리 잡은 지 10년이 다 돼갑니다. 코미디 컨텐츠를 상시 공연하는 코미디 창작촌이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고 관련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또 하나의 청도 명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재형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개그계의 대부로 불리는 전유성 씨가 청도 산골짜기에 정착한 지 벌써 9년이 돼갑니다. 철가방 극장이라는 코미디 전용 극장을 만들어 유명 개그맨을 배출하는 등 지금까지 이 극장을 거쳐간 코미디 지망생만 250명이 넘습니다. 코미디를 보러 이 극장을 찾는 관객 수만도 한 해 평균 4만 명이 넘습니다. 못 보던 거, 안 왔던 걸 하면 사람들이 구경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더니 청도 군민보다 많은 숫자가 와서 공연을 보고 가시죠. 이 같은 전 씨의 노력으로 다른 지역에선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이 지난해 청도에서 처음 열렸는데 관람객이 35만 명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다 청도군이 추진한 코미디 창작촌 사업이 국가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확정됐고 내년 말에는 청도군 이서면에 지상 3층 규모의 한국 코미디 창작촌이라는 전시장과 공연장이 들어섭니다. 코미디의 역사와 미래를 한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며 공연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옆에서 자문 역할, 뭐 더워하면 부채질이나 해주고 추워하면 뭐 불이나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도군은 이 코미디 창작촌이 한국 코미디 산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문가 자문 그룹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5개 존에 22개의 체험 콘텐츠를 구성하였으며 한 번 온 고객이 2번, 3번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개그맨 한 명의 노력으로 일궈낸 코미디 산업이 청도군의 또 하나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청도하면 소싸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온 청도 소싸움장도 점차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2011년 개장한 뒤 경기 방식 개선과 함께 관람객도 크게 늘어나 올해는 매출 3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가 없는 평일 1톤에 육박하는 싸움소들이 경기장에서 적응 훈련을 합니다. 경기에 이기면 배당 금액도 늘어나는 만큼 싸움소에 쏟아붓는 정성도 대단합니다. 청도 소싸움 경기장 개장 초기부터 싸움소를 출전시키고 있는 예병권 씨는 요즘 신이 났습니다.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출전료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소미 있는 사람 돈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출전료도 올라가고 관중 호응들도 좋고 이 싸움소를 먹여도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가. 지난 2012년 9월 개장한 청도 소싸움장은 경기 방식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이곳을 찾는 관람객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덩달아 매출도 올 들어 처음으로 200억 원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300억 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더 박진감 넘치고 힘찬 경기를 고객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우리 소싸움 경기의 매출이 더욱더 증대돼서 빠른 시간 내에 소싸움 경기장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 발매소와 온라인 발매까지 추진되고 있어 소싸움 경기 사업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도 소싸움 경기장이 관람객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흑자 운영을 향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승률 청도 군수와 함께 청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와 청도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관련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반시 그리고 코미디 하면 청도군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번 두 축제 모두가 상당히 흥미로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우리 청도 국민만이 할 수 있는 청도 반시 축제와 세계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이 함께 열리고 있는데요.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올해 축제는 아름다운 생명고을 청도의 주홍빛 이야기와 그리고 청도 와서 우자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감 따기와 감물 염색과 같은 다양한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청도의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명품 청도 반시 마켓도 운영합니다. 이 밖에도 코미디 빅리그를 비롯해서 코미디 뮤지컬 넌센스, 가물 염색 패션쇼 등 많은 이색적인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반시도 많이 맛보시고 마음껏 웃을 수 있으니 이번 주말 청도에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청도군의 모습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고 또 군수님께서 바라시는 청도의 미래상은 어떤 모습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청도군은 지역 균형 개발과 주민 행복 체감도가 높은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협약을 체결해서 120억 원을 들여 도시 미관을 제외하는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상습 정체 구간인 청도 호수 상거리에서 청도교 사이 도로를 확장하고 있고 도심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소공원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관은 물론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도읍과 하양읍에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해서 누구나 가장 살고 싶어하는 명품 전원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 군정 방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농산물의 가공 산업과 관광 자원을 연계한 6차 산업화로 주민 소득을 증대하고 빈틈없는 촘촘한 복지로 각종 재난에 사전에 대비를 하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청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신뢰받는 행정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당선 다치에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시범공원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청도읍 유홀이 32,000제곱미터터에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자전거 시범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MTB 알파인 코스를 비롯해 캠핑 지원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들어설 자전거 시범공원이 완공되면 이미 조성된 레이바이크와 연계해서 관광객에게 다양한 자전거 레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지은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에 있는 새마을 기념관이 지난 2011년에 준공된 새마을운동 성역화 사업장과 지난해 조성된 새마을 테마파크를 통합해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청도군은 일반인은 물론 외국인과 학생, 단체 관람객들이 농촌의 정서와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새마을 복합체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문화방송은 청도 반시축제와 청도 세계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을 계기로 오늘은 청도 야외 공연장 주변 감농장에서 특집으로 뉴스데스크를 전해드렸습니다. 청도의 대표 축제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청도 국민 모두가 행복한 고장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지난주 구미에 이어 오늘 청도에서 특집 뉴스데스크를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소식을 현장에서 직접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는 스튜디오 연결해서 그 밖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더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정수기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정수기도 너무 믿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얼음 정수기에서 콧물 같은 이물질이 잇따라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시에 사는 김모 씨가 사용하고 있는 얼음 정수기입니다. 얼음 저장고를 빼내자 내부 벽을 따라 이끼 같은 이물질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냉수 탱크에서 나온 이물질은 콧물처럼 점성이 있는 시커먼 덩어리 형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에게 좀 더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려고 정수기를 사용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우리는 안 그랬겠지 하고 열었는데 이래 되니까 완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오늘 애가 이제 이걸 먹었다 하니까 애가 이제 괜찮으려면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매달 렌탈 요금까지 내가며 관리를 받아왔는데 34개월 동안 얼음 저장고 쪽은 밀폐된 상태로 방치됐던 겁니다. 최근 콧물 정수기 논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 씨가 정수기 서비스 센터에 요청해 처음 열어본 겁니다. 하지만 업체 측의 대응은 무성의했습니다. 이거를 먹어서 몸에 이상이 있겠나 그런 식으로 지금 무책임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렌탈료만 이때까지 했던 거를 제품의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렌탈 정수기 관리상의 실수로 판단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서비스 교육을 해가지고 여러 개 진행을 하는데 이제 현장에서 응대라든가 현장에서 그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함 내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됐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서비스상의 어떤 문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지난 7월에도 얼음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나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했고 최근 비슷한 형태의 이물질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최근 경주에서 전자발찌 휴대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실종된 40대 여성의 시신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던 SNS 소문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밤 경주와 포항 일대 SNS에 괴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지난 3일 경주시 안강읍에서 전자발찌 휴대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39살 손모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며 인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유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는 겁니다. SNS상에는 손 씨의 얼굴까지 유포됐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차 확산됐습니다. 밤으로 이제 혼자 밤 등산 같은 거 있잖아요. 등산도 많이 하고 또 뚝을 많이 돌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안 그래도 저 산에 가시는 분들도 못 가고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 무서워서 못 한다고 그래. 하지만 소문이 퍼진 직후 경찰은 해당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씨가 지난 3일 전자발찌 휴대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건 사실이지만 시신 발견 등 나머지 내용은 모두 허위라는 입장을 SNS에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손 씨가 검거되고 실종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의 설명은 거짓말이 됐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유 씨의 실종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채 소문이 사실 무근이란 점만 강조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일어나니까 바로 내 옆에 사람이 또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쪽 범죄자들은 빨리 공개 수배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 경찰은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 내용이 알려지면 손 씨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종자 주변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수사 대상자 용의수상에 있었던 사람 몇 명 있었습니다. 이 용의자들이 증거 인멸할 염려도 있었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참 곤란한 입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손 씨가 지난달 3일 유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포항시 북구 기계면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네, 대구시청 별관 입주식이 오늘 오전 10시 옛 경북도청터에 들어선 시청 별관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상격동 주민과 시의원, 기관단체장 등 4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시청 별관 입주식을 갖고 입주 후 무탈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선행 모범 시민 6명과 치맥 페스티벌 유공자 11명에게 표창장도 수여했습니다. 전국 100개 화장품 산업체 대표자와 40여 개 대학 교수진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클러스터 연합회가 오늘 대구에서 창립 7주년 총회를 갖고 K-뷰티 산업 발전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장품 뷰티바이오 포럼도 열려 글로벌 화장품 수출 전략과 기술장터 활성화, 원천 기술 산업화 등 화장품 산업과 관련된 정보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쯤 대구 대명동의 한 주택에서 52살 정모 여인이 둔기에 맞아 안방에서 엎드려 숨진 채 발견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다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는 한편 사건 직후 집을 나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정 씨의 28살 아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국뇌연구원 일부 직원들이 사무용 집기 등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 특정 업체와 거래하며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잡고 일부 직원들의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물품 구매를 주도한 직원이 다른 업체에서도 고급 시계 등을 선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오전 경주 통일전에서 공무원과 지역 주민, 학생, 탈북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제38회 통일서원제를 열었습니다. 통일서원제는 675년 신라가 매초성 전투에서 당나라를 물리치고 삼국 통일을 이룬 날을 기려 지난 1979년 이후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오늘부터 지자체와 연계해서 태풍 피해를 본 포항과 경주의 도로와 주택, 하천, 해안 복구를 위해서 1,300여 명의 병력과 양수기 등 장비 14,00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포항 지역은 장병 약 900여 명이 구룡포읍과 흥해읍, 오천읍 등 15곳에서 정비 작업을 펼치고 경주 지역에는 400여 명을 양북면과 양남면, 간포읍에 보내 침수 가구와 해안 정비 등에 힘을 보탭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경주 지진으로 초등학교 3곳과 고등학교 1곳에 급식실과 강당 등에서 금이 가거나 천장 마감재가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수련시설 1곳과 도서관 1곳에 벽과 천장 부분에 균열이 나거나 천장 마감재가 떨어졌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수련시설과 도서관은 피해 부분의 보수를 완료했지만 학교 4곳은 오는 12월까지 수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정태옥 의원은 오늘 오전 한국교통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영남권 거점 관문공항 조건으로 김해공항 확장은 부족하며 대구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진과 태풍으로 피해 입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밤 예상되는 집중호우에 추가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